안녕하십니까. 제27회 회사 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부터 모집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사법의 내용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집주식 발행이라는 것은 새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가 진행하는 행위,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금 조달 행위이기 때문에 매개 회사가 좋아하는 대로 자유로이 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회사법은 이 모집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세하고 복잡한 규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집 주식 발행을 둘러싼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회사법이 이 모집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주주의 리익, 권리, 경제적 이익, 이러한 것들이 이 모집 주식 발행을 통해 가지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리익 상실 권리의 훼손,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서 모집 주식 발행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전번 수업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주주의 권리의 훼손이라든지 리익 상실이라는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형태로서 모집 주식 발행을 규제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부터는 그러한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배워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이며 합리적인 규제 방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본류를 하고 있는 학생 동무들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집 주식 발행을 통해 가지고 리익이 훼손되고 권리가 상실될 수가 있는 그 주체가 모집 주식 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모집 주식 발행을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주식 발행을 어떠한 형태로 하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도록 법제도를 만든다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알기 쉽고 합리적인 규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주식 발행을 둘러싼 규제의 근본, 본질이라는 것은 주주 자신입니다. 모집 주식 발행의 결정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집 주식 발행 규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나가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회사법은 단순히 모집 주식 발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모집 주식 발행의 결정 권한이라는 것을 부여한다라는 법률 제도를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주주한테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복잡하고 상세한 규제 제도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가고 하면은, 주주한테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방법만을 가지고서는 반대로 모집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하나의 요건이라는 것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방법이라는 것을 단 하나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한테 모집주식 발행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집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요건이라는 것이 준수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떠한 요건인가 하고 하면은 자금 조달의 신속성이라는 것이 준수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에 모집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경영자가 회사 경영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경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회사 경영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지 온쪽이라도 괜찮습니다만 새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요구를 하는 곳이 나서고 있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집 주식 발행의 결정 권한이 주주에다가 부여되어 있다고 가상했을 때 당연히 모집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차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하고 하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자면은 우선 먼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생활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주주총회가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열려지는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 돈지서라는 것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배웠던 바와 같이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주주의 권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권리라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의무가 회사 경영자, 회사 그 자체에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용시키는 마당인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주가 모르는 사이에 개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권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주주들한테 주주총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열려지는가라는 것을 꼭 전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먼저 돈지서를 보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주주총회가 열려지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주주는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림을 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법의 법률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이 돈지서라는 것은 주주총회가 열려지는 2주일 전에 주주들한테 가닿고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차 주주총회를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의 규제에 따라서입니다. 2주일은 기다려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필요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 돈지서가 주주들한테 가닿아야 한다고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인차 주주총회를 열자고 하면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돈지서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돈지서를 보냈을 때부터 2주일 전에 돈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2주일 기다려서 처음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을 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2주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노력을 해봤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지서라는 것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준비, 기준일이라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제 배웠던 바와 같이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자유양도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들은 자기 위사만으로서 주식이라는 것을 수시로 팔고 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부터 생각을 하면은 또 주식회사 경영자로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 돈지서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또 돈지서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주주라는 것이 항상 변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하면은 누구한테 이 돈지서를 보내면 좋은가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주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돈지서를 보낸다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도록 또 돈지서를 보낸다라는 수속을 거쳐가지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 1라는 제도라는 것을 회사법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1라는 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인가 하면은 이러한 제도입니다. 네?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짜 그것을 기준일로 설정하면은 그 기준일에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주주입니다. 또 말한다면 주주총회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는 주주입니다. 이렇게 회사는 주주를 지급을 해가지고 수속 공정을 거쳐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제도. 이것이 기준 1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시각각 변동 때는
주식 자유한도하에 놓여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집 돈지서를 보낸다 등의 주주총회의 수속 권종을 정확히 받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그 시기에 주주였던 자에게다가 주주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제도를 기준 1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A가 주주였다. 그래서 1월 30일이 기준일이다. 이것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11월 30일 시점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1월 31일 날에 그 주식이라는 것을 B에 팔았다. 또 2월 초하루에다가 그 주식이라는 것을 B에 팔았다고 한들 2월 28일에 주주총회 날에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A이고 B가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주주라는 것을 관리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회사 운영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집돈지서를 2주일 전에 주주들한테 발송을 하자면은 이 기중일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중일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를 사실상 종하게 되는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기중일 설정하면은 2주일간은 그 기중일이라는 것을 늘상 주주들이 볼 수가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놓아야 한다라는 법률상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소집돈지서를 보내기 전에 2주일간 기중일이라는 것을 니케 신문의広告欄でも 좋고 官報でも 좋은데 定款の内容によってはホームページだと괜찮습니다 만 기중일이라는 것을 공표를 해놓고 2주일간 기다려서 처음으로 소집돈지서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4주일간 기다려야만 주주총회를 열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입니다. 이렇게 기중일과 소집돈지서를 만들고 보내면은 주주총회를 소집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중일을 며칠로 하겠는가? 또 소집돈지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리시마리약가이, 지체역계라는 것을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도리시마리약가이라는 것은 회사 경영자가입니다. 도리시마리약가이を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차 열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서 그렇게 인차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시마리약가이を개최를 하자면은 회사법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도리시마리약가이의 1週間前に 이것 역시 주주처럼입니다. 소집돈지서를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의 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2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2주일 전에 소집돈지서를 보내고 잘 주주총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겠는지 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할 수가 있는 기간을 투자하라는 것으로서 2주일 전에 소집돈지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도리시마리약 경우는 사실상 회사 경영의 프로이기 때문에 주주처럼 2주일까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일주일로 괜찮다고 해가지고 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소집돈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도리시마리약가를 열기 위해서는 도리시마리약가를 열자고 생각했을 때 소집돈지서를 보내가지고 일주일 기다려서 처음으로 도리시마리약가를 개최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2주일, 2주일, 일주일로 5주일 기다리지 않으면은 주주총회를 열자고 생각했을 때부터 5주일 기다려서 처음으로 주주총회라는 것을 열 수가 있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리를 하면은 11월 초 하루 날에 경영자가 주주총회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도리시마리약가를 히라카나키 이케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월 초하루날에 우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소집돈지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리시마리약가인이 참가하는 도리시마리약가한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집돈지서 안에 있는 도리시마리약가의 가이사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1월 초하루라든지 그 다음 날이 11월 이틀이라든지 11월 3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돈지서 안에 밝혀지는 도리시마리약가의 가이사비와 그 일주일 후인 11월 8일 이후여야 한다.
그 최대한 발리라고 되었을 때는 일주일 후인 11월 8일이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도리시마리약과에서 그건 인자 가분수소가 열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선 기준비용 며칠로 하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소짓돈지서 내용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일을 언제로 하겠는가고 했을 때는 2주일간 기준일을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입니다. 이 도리시마리약과가 있었을 때부터 2주일 후에 11월 22일이 가장 빠른 기준일 설정날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ね。 따라서 11월 8일取締役会を通じて인차 기준비を設定しましょう。じゃあその基準日の設定、その基準日っていうのは2週間工事をし続けなければ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치방 하야 기준비っていうのは 2週間後の 11月22日になる。 그래서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늘상 기준비가 11月22日だということを공표를 해나가면서 선전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되면은 겨우 소집 동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 소집 동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소집 동지서 안에 있는 주주총회의 개최 날이라는 것은 언제로 되겠는가 하고 하면은 11월 22일이라든지 11월 23일이라든지 11월 24일을 소kai開催日に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주일 전에 주주총회의 소집 동지서가 주주에 가닿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도 이거 2주일 후 12월 6일이라는 것이 이 소집 동지서에 밝혀지는 가분의 수호가의 가이사이비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분의 수호가에 희락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부터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정신력을 만탄 발휘를 해가지고 아글타글 애쓰면서 노력을 했다고 한들 본률의 규정상 한 달 이상 지나서야 겨우 주주총회라는 것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곧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해서 실질 자금이라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은 한 달 이상 후에 되어서야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돈이라는 것은 늘상 같은 가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있는 돈이 일산시 있는 돈보다도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모집주식 발행을 하는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한 달 이상 지나서야 겨우 자금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의 자금 조달의 효과라는 것을 심히 침해하는 그러한 제도로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은 주주가 모집 주식의 발행 결정 권한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으로서는 신소성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은 주주의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겠는가 하면서 모집 주식 발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자성을 띠는 내용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집주식 발행의 제도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신소성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잘 알아가지고 모집주식 발행을 둘러싼 제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조화를 이루자고 회사법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스콘 출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자고 회사법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콘 출시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자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콘 출시 제도라는 것은 앞에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잔례 발행할 것을 예정하는 주식의 일정수를 미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정해진 주시수, 갈호 발행하는 주시수와 관련해서는 지체역계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스콘 주식 제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잔례 발행할 것을 예정,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옵니다. 그러면은 모집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모집 주식 발행에 의사 결정을 주주총회에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요구가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미리 전부터 주주총회에 열어가지고 우선 먼저 잔례 꼭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출시수라는 것을 결정해 놓도록 합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 출시수네 이것을 발행하는 출시수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잘 알아놓아 주십시오. 네? 출시회사 설립 부분 중간에 必要的記載事項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絶対的記載事項네.絶対的記載事項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 5가지 항목 이외에 내외적으로発行可能株式数라는 것도 定価の認証を受けた後は必ず登記前までには넣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던 발행 가능 출시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즉 앞으로 모집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발행하는 모집 주식수를 결정한다. 이 미리 사전에 결정을 했던 앞으로 잔례 발행하는 주식수를 발행하는 주식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는 이거 주주총회 결정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지체요계의 결정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다르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것을 허용합니다라는 것이 스콘 주식 제도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가지고 본다면은 종회에서 지금 아직 자금 조달 요구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자금 조달 요구는 곧 나설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1000株の株式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1000株を発行可能株式数として정합니다라고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일정 개의 주식의 범위 내에서는取締役会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取締役会의 의사결정만으로서 100株であるなら 100株, その時 200株であるなら 200株, 이러한 식으로서 필요한 만큼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민속히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제도가 스콘 주식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었던지 조금 얼굴 표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콘 주식 제도의 한자 좀 보아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授ける権限の制度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株式に関して権限を授ける制度で受験株式制度입니다. 이거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제까지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래 주주가 가지고 있는株式 発行の 権限を一定の手続きを経た上で取締役会に授ける。株主に本来ある株式 発行の 権限をある一定の手続きを経たことを条件に取締役会に授ける。それで受験株式制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스콘 주식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입니다. 권리훼손의 당사자,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당사자인 주주가 스콘 주식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모집 주식 발행과 관련된 내용의 결정을 해놓고 또 그것을 자금 조달의 신속성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로서 존재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권리 보호하고 자금 조달의 신속성의 이 대립을 어떻게 조화
이루게 하겠는가 하면은 이러한 미리 사전에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되었던 범위 내에서는 도리시마리약과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하자. 이렇게 회사법은 제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스콘 출시 제도에는 하나 중요한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콘 출시 제도의 사업의 규제라는 것입니다. 네. 4바이 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도인가 하면은 스콘 출시 제도에 따라 종할 수 있는 발행 가능 출시 수는 발행되고 있는 출시 정수,これ 発行済み 株式 総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発行済み 株式 総数の 4배를 넘지 못합니다라는 규제가 회사법상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리 사전에 주주가 결정한다라는 것으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권리 보호하고 신소성이라는 대립을 조화를 이루게 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입니다. 지금 자금 조달이 요구가 되어 있다라는 경우에는 얼마만한 S의 자금이 부족한가라는 것이 알 수가 있고 또 그 S의 자금을 메꾸자면은 얼마만한株式 수로 확보하면 좋은가라는 것은 그 누구나가 알 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할 수도 없고 잔례를 알아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사전에 미리 아직 자금 조달의 요구가 나서기 전에 얼마만한 출시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것은 이거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마터면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중히 생각 안 해서 1억株の株式を発行できるようにしましょうだとか10億株の株式にへっぽりじゃとか1000만株の株式にへっぽりじゃ든지ね맞대한 수의 출시수라는 것을 사전에 결정해가지고 뭐 도리시마리약과인이 모집 주식의 발행에 결정 권한을 것을 마른하게 해버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주주가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훼손할 수가 있는 또 리산실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불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회사법은 이 스콘 출시 제도라는 것은 주주가 그것도 경영의 프로가 아닌 주주가 사전에 미리 사전에 발행하는 앞으로 잔례 발행하는 출시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결정을 하고 있지만은 주주 자신이 불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부터 사업의 규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규제라는 것은 오해해서 리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의 규제라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거 조금 정확히 리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도록 합시다. 어떠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만株, 100만株の 株式を発行しているという状況. 이 상황 속에서 아까처럼 회사 경영자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찬에 미리 사전에 주주총회를 열어놓고 자금 조달의 신속성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発行可能 株式수라는 것을 정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라는 것은 100만株. 4倍 룰은 発行済み 株式 総数の 4倍 っていうものが基準になります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 100만株に 0을 かけるっていうことに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400만株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400만株라는 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겠는가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400만株라는 것을発行可能 株式수의 上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큰 틀림입니다. 400만株を 発行可能 株式数として取っておく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ふうに 생각을 하고 있는데 4倍 룰의 4倍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확하게는 이 4倍라는 것은 発行済み 株式 総数が 今の 4倍になる 発行 株式 総数の 上限を 4倍っていう数字で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発行可能 株式 総数が 지금 100만株, その 4倍は 400만株이기 때문에 発行可能 株式数として取っておくことのできるその数라는 것은
100万が400万になるまでの数を発行可能株式数として枠として총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에 보면은 300만株라는 것으로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회사 설립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発行 可能株式수라는 것은 대간이 규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효과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株主総会で決めました라고 되면은定款変更して定款の中に発行可能株式数라는 것을 정해야만 その数については取締役会で随時、株式を発行し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이죠ね。で、4倍ルールが生きても4倍ルールをのも損発行可能株式数を設定すると、その規定라는 것은 무효입니다. 법률 규정 4倍ルールっていうものを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설립단초 같으면은定款自体が認められないっていうことに되고、会社設立後っていうのはその発行可能株式数の規定っていうのは無効っていうことに돼버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무효로 돼버린다라는 것으로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오해가 없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의 4배가 상한입니다. 그 4배가 상한입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発行可能株式数として定価に定められる株式の数っていうのが今発行してある発行済み株式総数に4をかけた단준 날数っていうのが発行可能株式数になるんです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건 큰 틀림이어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에다가 4를 곱한 수의 주식수가 될 때까지発行可能株式수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株に4をかけたら400만株発行可能株式数を100万株がすでに発行されている状況の中で発行可能株式数の総数の株式が実際に発行全部された後4倍である400万株に到達する以内で発行可能株式数を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400만株引く100万で300万株っていう実数が発行可能株式数として枠として설정해가지고受験という形で取締役会に発行の権限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범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말이그도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枠を 설정했다고 한들 이枠の中で取締役会が文字出資 발행을 하며 その枠の範囲内での発行であったとしても주주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또利益 상실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콘주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그 다음은 이 주権枠の範囲内発行可能株式総数の枠内で 회사 경영자들이 주주의利益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모집 주식을 발행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법률 규정이라는 것을 회사법은 정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리発行 規制하고不公正 発行 規制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번 수업에서 계속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